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 수리학 강의를 맡게 된 오철호라고 합니다. 네. 이 소방 수리학 과목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우선은 소방 수리학이 어떤 과목인지. 자, 우리가 보통 소방 수리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방 수리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에 관한 학문이다 이거죠. 물에 관한 이론 학문인데 소방 유체역학은 유체라고 하면 뭐죠? 액체와 기체를 총칭한 게 유체인데 이거에 관련된 어떤 물리학이라는 개념이죠. 유체역학은. 그러면 개념이 범위가 소방 유체역학이 수리학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기사의 시험 과목이 소방 유체역학, 관리사의 시험 과목이 소방 수리학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얘기죠.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우리는 관리사를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의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수리학만 고민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나 깊은 이론을 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수리와 관계된 게 아닌 말 그대로 유체역학에 관련 유체역학만의 어떤 이론에 심취하시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기시는 거기 때문에 수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역시 제 수업 역시 수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수리학의 이제 관리사의 출제 한번 비율을 한번 볼게요. 출제 비율. 자, 출제 비율이라는 게 우선 소방 수리학이 단독 과목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먼저 수리학하고 또 뭐가 있죠? 전기 회로가 있죠. 전기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약재화학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과목이 한 과목이 돼서 총 25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출제 비율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출제 비율을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한번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항상 25문제를 다 맞는 게 아니라 60점이잖아요, 60점. 그죠? 60점. 60점이 몇 문제인가요? 15문제인가요? 네, 15문제. 네. 우리는 15문제만 맞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해보시냐면, 나는 수리학을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수리학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난 전기회로를 너무 자신 있다. 그러면 전기회로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 아예 안 하셔도 되죠.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약재화학은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은 과목이니까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과목이고, 출제 비중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보면은 보통 수리학이 10문제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전기회로가 8문제에서 10문제, 약재화학이 3문제에서 5문제. 근데 약재화학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방 안전관리론이라든지 또는 뭐 기계 쪽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NFSC에서도 좀 가끔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뭐 기타 이론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딱 문제를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1차와 2차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자, 문제는 수리학에 초점을 맞출 거냐, 전기회로에 초점을 맞출 거냐. 전기회를 원래부터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기 전공자분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하시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난 전기는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데 이걸 붙잡고 늘어지면 수리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즉, 수리학은 1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차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학은. 2차를 위한 준비 과정은 완벽해야 됩니다.
이건 완벽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다면 2차에서 우리 계산 문제 한 문제 실수하면 그걸로 또다시 2년 고생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수리학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얘를 무조건 완벽히 준비한다면 10문제에서 12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 얘기죠. 다. 세모가 아니고 얘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기 회로를 잘하면 찍어서도 몇 문제 맞히잖아요. 찍어서도 몇 문제 맞히고 얘 다 맞히고 얘 다 맞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사람은 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전기회로는 포기하지 마시고 전기회로에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나 전기회로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리학 중심으로 가시는 게 어떤 나중에 2차를 대비한 과정은 훨씬 더 편리하다. 전기회로는 2차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하시면 당연히 근본 원리를 아시는 데는 좋지만 특별히 전기회로를 모른다고 해서 2차의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출제 비율을 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공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공부 방법. 자, 이미 뭐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오셨을 거고 뭐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제 한번 이런 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될 건 당연히 이해죠.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냥 이거를 넘어가세요. 보통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보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해와 동시에 여기에 키포인트를 하나 잡으세요. 일종의 뭐 여기 뭐 따지면 수력 같은 경우 공식이 되겠죠. 공식 키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하신 이후에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다. 키포인트는 뭐다고 공식을 정리를 하시는데 방법이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암기 카드 활용. 자, 앞면에다가 뭐 힘의 단위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힘의 단위. A4를 이런 A4가 있으면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6등분 한 다음에 앞면에 힘의 단위를 쓰고 뒷면에다가 힘의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메타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뒷면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에 앞면에 문제, 뒷면에 답을 써서 이런 어떤 키포인트를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뒷면에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 보고 딱 놓고 한번 써보는 거죠.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몰라서는 안 되는 키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상당히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하시고 뭐 암기카드 활용해서 뭐 공식 정리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지금 10문제,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도 실질적인 계산 문제는요. 계산 문제는 한 3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25문제를 25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전기회로도 계산 문제가 나오고 수리학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동시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0문제 계산 문제 나오고 뭐 7, 8문제 나온다. 뭐 시간 내로 못 풀어요. 그래서 배분 자체를 수리학적 계산 문제 3문제에서 5문제.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는 얘기죠. 나머지는 일반 이론이에요. 일반 이론. 일반 이론은 무조건 속독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적어서 뭐 어떻게 하지 마시고 제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읽다 보시면 막 써가면서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어요. 몇 번 읽다 보시면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요 나머지 문제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문제. 예. 문제가 참 문제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1차 어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1차에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서 뭐 한 80점, 90점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결국 커트라인은 60점이니까. 커트라인이 60점인데 우리가 80점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70점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는 거죠. 70점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관리사 1차 문제는 절대 기출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100% 문제를 새로 만들어요. 새로 문제를 만든다면 굳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잘 듣고 정리하시더라도 70점 맞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뭐 소방안전관리론에서 일부가 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리학은 당연히 많이 있고, 전기회로 쪽도 좀 있겠고, 그런 계산 문제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왜? 이거는 적응력을 길러야 되니까. 예.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당연히 계산 문제는 문제 풀이를 하시고, 나머지 일반인으로 속독을 해결하시고, 문제 푸셔서 해결하지 마시고. 예.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을 문제를 10문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10문제 푸는 시간보다 하나의 이론 내가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 내가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예. 자, 뭐 간단히 예,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진도를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